어저께 저희가 이제 그 얘기 했었죠. 의총 통해가지고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의총에서 얼마나 극적인 얘기가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를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당원들의 판정승입니다. 판정승. 과정에 대한 뉴스를 정리를 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즈음에 정말 결정타를 때려버린 강북구의 문자에 대한 세심한 분석. 내가 김건희 문자 보듯이 내가 세심하게 봤거든. 여기에 대한 해석도 곁들여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방선거전 합당 논의가 전격 중단됐습니다. 합당을 추진한다고 말한 뒤 19일 만인데요. 정청래 대표는 합당 과정에서 발생한 당내 혼란과 내홍에 대해서 민주당 및 혁신당 당원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현 시점에서의 합당은 명분이 부족하고 추진이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 과정 중에 당대표를 흔들고 당내 분란을 조성하는 세력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국민들과 당원들 그리고 언론 매체들이 알아버렸어요. 결국은 이게 차기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서 지금 있는 정청래 당대표의 권한을 줄이고 1인 1표제 등의 민주적 조치들, 공약들을 못 지키게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압박이었다라는 결론을 이젠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아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20일 전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 목소리를 내왔어요.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하게 합당 논의에 있는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그 내부 뒤에 숨어서 이걸 조정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그 세력들이 국민들한테 이제는 다 실명으로 공개가 까져버린 거예요. 무슨 레거시 언론에서 김민석이나 박찬대를 언급하지 않지만 이현주나 한준호에 대한 언행의 배우를 언급하지 않지만 이미 국민들은 그들이 하는 말을 보고 다 받아들여 버린 거죠. 어떤 놈들인지를. 가장 중요한 게 전당원 투표제나 여론조사를 끝까지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네가 당심이나 당원들이 바라는 바를 원하지 않는다. 그 방향으로 가는 당원 민주화를 원하지 않는다. 그건 중우정치다라고 말할 만큼 이미 스스로가 기득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공개한 거예요. 그것부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것부터 일단은 말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당원의 당에서 당원들보다 지들의 의견이 우세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거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튀어나왔고 그런 것들이 50명이 넘게 연판창을 돌려가지고 우리가 단체 행동을 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름을 꺼내놨습니다. 관련한 51명의 이름을 올렸던 국회의원들. 자, 당원들의 심판을 당연히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과정 중에 가장 큰 어떤 이슈를 자극했던 게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을 배신했다. 또는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다르게 자기 권력 강화를 위해서 무리하게 합당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게 일종의 얘네들의 이간질의 어떤 주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정청래가 했던 어떤 발언이나 또는 정책이나 또 인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하기 위한 거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행위다라고 모든 애들이 다 그쪽에다 쏟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정청래가 청와대를 공격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합당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얘네들의 지난 20일의 논리였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아니라 지금 애초에 합당에 대한 의지는 대통령한테 있었고 대통령이 원하는 걸 정청래가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었다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난 여기서 정청래 대표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본인이 이와 같은 합당 추진 논의에 있어서
나 대통령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으면 지금 이러한 논란이 일어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만일에 당대표가 그런 말을 해버리면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이 당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권한을 행사한 것 같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동감해서 여기에 동의해서 한 일이긴 하지만 대통령도 나는 대통령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한테 이 얘기를 들었다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제안을 받아서 내가 하는 거라 그랬으면 논란이 이런 방향으로 생기지 않았을 건데 그 모든 폭풍을 혼자 다 안으면서 내가 당대표로 내가 책임지고 합당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저께 터져버린 강덕구의 문자와 그리고 김민석이라고 하는 배우 존재에 대한 비난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먼저 문자부터 제가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홍익표 수석을 만났습니다. 이게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 걸 생각해 보세요. 페이스북에 일기 썼습니까? 강덕구가 그동안? 어제는 이런 일을 했었고요. 뭐 그런 사람이 또 있긴 있더라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홍익표 수석을 만났습니다. 이 단어 자체는요. 공개적인 페이스북 게시판에 올리는 글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누는 톡에서 할 수 있는 인사입니다. 그죠? 왜냐면 페이스북은 여러 사람이 다 보는데 또 어저께 그런 말을 올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 글을 올렸다는 거는 텔레그램이나 카톡으로 보내야 될 걸 여기다 순간적으로 잘못 올린 거야, 얘가. 그래서 지웠지만 이미 당원들은 다 캡처를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만났어. 이건 팩트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이 어투가 중요합니다. 어제 말한 대로도 아니고 얘기한 대로도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로 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지금 당 최고위원이야. 근데 당 최고위원이 말씀드린 대로라고 얘기할 정도 되면 자기 수준의 평의원이나 동료 의원들은 아니겠죠. 보고하는 거지, 위로.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보고라든지 또 내지는 어떤 의견 교환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림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홍익표 수석을 만난 건 좋아. 만난 것 자체를 비난하진 않아요. 원래 홍익표 역할이 당하고 청와대의 관계를 연결하고 여당, 야당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율을 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대표 만날 수 있고 민주당 의원 만나는 거는 그거는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만 홍익표 수석이 전한 대통령의 입장은 찬성입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통령의 의지 없이 대통령의 의견과 반해서 정청래 혼자서 당권을 쥐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고 하는 쟤네들의 주장하고 홍익표 수석이 직접 전한 내용이잖아. 이 내용을 갖고 누구는 홍익표 수석이 대통령의 의지를 잘못 알고 전했다는데 말 전하는 메신저가 심지어 대통령의 말을 왜곡해갖고 다른 데다가 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원래 통합 찬성이었지만 현 상황에서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후에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에서 통합전당대회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바람이랍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이 통합을 원하고 합당을 원하고 통합전당대회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가 그동안 의혹처럼 떠들었던 통합전당대회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만일에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을 해가지고 지선을 같이 치르게 되면 지선을 치르고 나서 8월 달에 전당대회를 다시 하는 게 원래 스케줄이었는데 지금 만일에 조국이랑 조국 혁신당 조기 통합을 하게 되면 그 조기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3개월, 4개월 땡겨가지고 이른 시점에 조국당과 민주당의 통합 전당대회를 치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돌았었다는 거예요. 즉 당권파들은 만일에 4월 달이나 5월 달에 통합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되면
기존에 김민석을 비롯한 요직에 있던 놈들이 그만두고 전당대회에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통합전당대회를 할까봐 두려워서 더더욱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이 최강욱 의원의 어떤 그 폭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박시영 TV에서도 보니까 홍익표 수석이 대통령 뜻을 전하려고 여의도에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안 들어줬다는 기득권이라는 거야. 그 인간들이 아무도 안 만나고 다 도망다녔다는 거야. 아예 대통령이 이런 뜻입니다 하고 설득을 하러 다니는데 3선, 4선 옛날에 원내에 있던 놈들이 22대 원내에 있던 놈들이 바쁘다고 수석을 안 만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더 내용을 내려가 보면 뭐 합당 관련해서 수임기구 준비하고 뭐 그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까지도 전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이미 수석한테 받기 이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대신에 통합을 안 하는 대신에 논의기구를 만들고 실무기구를 구성하자는 데까지 내용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이게 하게 되면 이제 뭐 이벤트까지 간다. 이거는 청와대발 소식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홍익표가 전한 소식인 거고 대통령의 소식인 건데 이 마지막 줄이 제일 큰 문제의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만일에 이 편지를 이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이 김민석이라고 하면 김민석 자체가 강득구를 속인 거예요. 그러잖아. 그렇지. 그래놓고 강득구는 지가 김민석 사람이라고 하고 다녔어요. 나 김민석 팝니다라고. 김민석 이름을 팔고 당내에서도 선거에서도 그리고 김민석 지원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쭉 이현주하고 같이 줄줄이 해온 겁니다. 근데 총리가 김민석이 만일에 이런 부분에서도 편차가 있다라고 얘가 말할 정도 되면 아예 강득구를 거짓말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속인 거고요. 만일에 이 사람이 김민석이 아닌 박찬대나 아니면 또 다른 국무위원이거나 또는 우리가 아직 찾아내지 못한 이 지금의 강득구를 움직였던 위에 제3자라고 치면 네가 나한테 총리 얘기를 할 때 총리는 이런 방향을 원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총리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뭔가 중간에 정보 전달이 잘못된 거 아니냐. 요 두 가지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말이에요. 저는 물론 김민석 본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관련돼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문제 삼아서 뭐 되면 고발하세요. 그러면 같이 번호 까보면 되잖아. 그리고 저는 사과할게요. 예. 가짜 뉴스가 아니고 그렇게 의심이 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대통령의 의견을 왜곡해갖고 지금에 있는 이 사태를 만든 겁니까? 강득구가 이걸 공개한 거는 물론 본인이 모질이라서 편지를 잘못 보낼 걸 갖다가 게시판에 공개한 것도 있겠지만 뭐 보좌관이 잘못 썼대. 보좌관이 잘못 올렸다. 그러니까 다 똑같지. 말이 돼? 이현주도 이현주도 텔레그램 관련해갖고 얘기 없잖아. 보좌관이 썼다며 그것도 김민석의 보좌관이. 그걸 말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공개한 바에는 결국은 강득구도 출구를 찾은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라 지금 지금 있는 당대표한테 대들고 이거 갖고 시끌럽게 한 게 아니라 총리가 전하기를 대통령은 그 뜻이 아니라 그랬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친명,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총리 말을 믿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그치. 이거는 의도적으로 터뜨린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면피를 하려고. 민석아, 네가 다 떠안고 너만 죽으면 된다. 왜 네가? 왜냐면 지가 텔레그램 문자 이현주 거 들렸을 때부터 이현주가 주둥이 딱 닫았잖아요. 말을 못 하잖아. 기자들도 입을 닫고 있잖아. 결과적으로 왜 너만 무사히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왜 너만 당이 빨리 법안 처리를 안 해줘갖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는 뭐 하는 겁니까? 이러고 노력 패스할 만큼, 왜 너는 아무 짓 없는 것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라는 항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에이그, 참 이상한 게 참.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라면 사실 민주당에 대해서라면 기를 쓰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기레기 새끼들이 왜 이현주 문자에는 안 물어보냐고. 안 물어보고 싹다 실드를 득달같이 치고 있지? 그래서 그러면 이러면 거의 기레기들하고 같은 편 아니야? 텔레그램을 여러분 보시면요. 텔레그램 표지에 저거 모니터를 확대한 거니까 전체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텔레그램에 이거 찍어 놓으면 그 사람 이름 나와요. 동그랗게 해갖고 상대방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사진에서 잘린 거잖아요. 그 위에 있는 사진에서 잘린 거잖아요. 그거 이름 못 잡았을까요? 잡았는데 잡았는데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까? 정사각형이잖아. 어. 말이 돼요? 정사각형으로 자른 거잖아요, 저거를. 요렇게 크겠지. 훨씬 컸겠죠. 아니면 세로로 해서 찍었거나. 뭔 사람 손을 그 좁은 걸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찍어갖고 확대를 했겠죠. 당연히 화면 전체를 다 찍어서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동그랗게 해갖고 누구랑 통화하는지 나와 있어요. 보좌관이라면 그럼 보좌관이라고 까라고. 총리실 보좌관 아무개라고 써줬을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 결국은 이제 출범한 지 250일 조금 넘은 정부에서 차기 당권 차지해갖고, 왜냐면 지금 정청래 당대표는 임기가 짧아요. 보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번 당대표가 되면 2년 동안 당대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총선 때 공천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총선 때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민들한테 모든 걸 내려놓고 당원들한테 공천권을 내놓을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공천 지도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우리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때도 솔직히 전략공천으로 고민정 같은 애 정말 싫었는데도 통과시켜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사안 뒤에는 이런 방식으로 개파 갈라먹기를 하고 지들 기득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놈들이, 낙지개들이 그 당시에는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재명 대표의 개인 플레이로 정말 초선들 알지도 모르고 검증도 안 된 것들 70여 명 끌어들이고 거기다가 기존에 있는 애들 중에 밖에서는 내내 이재명 욕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머리 깎고 들어와서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왔던 이현주를 비롯한 귀순파들 섞어가지고 만든 게 명파고 그렇게 얻은 170석이잖아요. 170석 먹고 나자마자 얘네들이 다음번 총선 때는 대통령 권한 없어. 대통령이 공천 주나? 다음번엔 무조건 당권이야. 그리고 그거를 설익은 상태에서 먹으려고 벌써 이 지랄을 한 겁니다. 아무튼 관련해서 통합 논의는 이제 지선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에 6월 이후가 되겠죠. 6월 지선 이후에 가기 때문에 6월과 8월 사이 안에 통합 논의를 하게 되고 통합에 합쳐지게 되면 뭐 조국 혁신당뿐만 아니라 여권 대다수가 참여하는 형태의 통합적인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나는 그거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면 일단 지방선거에 나눠지지 않습니까? 나눠지면 표가 갈릴 수밖에 없어요. 표가 갈리면 또 뭐 조국혁신당이 표를 뺏어가가지고 민주당이 뭐 의석을 못했네. 그거는 이 정청래 대표가 이걸 못해서 그렇네. 결국 이렇게 할 거라고. 결국 근데 일단 선거 공조도 선거 전에는, 약속했고요. 예, 선거연대 연합 형태를 유지하고 통합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 설치될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을 그러니까 하자.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예. 합당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선거연대로 가는 건 맞는데 그게 진짜 힘듭니다. 다른 그래요. 당이 선거연대를 한다? 이게 진짜 힘든 일이고 그러니까 잘 되면 좋은데 이게 통합이 되든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중요한 건 우리 민주 진영과 당원들과 대통령은 범여권의 통합을 바랬고
이른바 진보 저쪽에 한참 멀리 나가 있는 세빙선인지 유령선인지 뭐를 100까지 끌어들여서라도 우리의 진영을 넓히고 확대를 하려고 하는 첫 번째 닷을 내리려고 했었는데, 출범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갖다가 당내 기득권자가 막은 거야. 그것도 가만히 있었으면 잠정적으로 당대표나 그 지위를 받게 될 박찬대나 김민석이 사실 지들이 누가 봐도 유리한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 받아놓은 밥상 뺏길까 봐서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240일 만에 뒤에서 지금 당권을 노리는 일종의 지네들끼리의 수작질을 벌였다는 거야. 이 정도 되면 저는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쿠데타. 쿠데타지. 지금 대통령 등 뒤에 칼 꽂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게 드러나게 되다 보니까 대통령만한테만 칼 꽂았어? 당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그렇지. 사실은 당원들한테 칼 꽂은 게 제일 심한 거야. 병신 취급했잖아, 네. 당원들을. 지금 중우주의 정치 얘기해놓고 사과하는 놈 나와요, 지금? 지금 사과해라. 나는 사과 받을란다. 나 권리당원이다. 그 안에서 온갖 독한 말들 털어냈던, 대통령하고 당하고 분리 얘기 나오고, 레임덕까지 씹으렸던, 이따위 의원들 지금 사과하고 있냐고. 결론적으로 이걸로 슬그머니 묶고 들어갈 거예요. 대단하다. 그래서 어저께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그러면 니네들 170명에서 표결을 해보라고. 못하잖아요. 반대표 던지면 지들이 나중에 공천에서 분리할 줄 아니까. 그 최고위원회에다 올려놓고 최고위원끼리 알아서 흔들으라고 한 거야. 만일 정청래 대표가 강행을 해갖고 표결에 붙였으면요, 5대4로 이겼을 겁니다. 근데 표결에 붙이지 않고 포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아직 지선이 남아있고, 더더욱이나 이 새끼들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2년 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분열을 끝까지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걸 접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접는 과정에 대한 일종의 협의 내지는 이 얘기들을 대통령하고 긴밀하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홍익표 수석을 통해서 일부 반발계 의원들을 만나갖고 이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어찌 보면 패장이에요. 자기가 밀어붙이려고 한 합당 논의가 안 됐으니까. 근데 어저께 비공개 최고회의 이후에 대국민들한테 인터뷰를 하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표정이 밝았습니다. 사실 이건 졌지만 이긴 싸움이거든요. 왜냐면 그 당원들 개무시하고 자기네끼리 해쳐먹겠다는 의원들이 누군지 알아냈거든. 61명이 지가 스스로 자기 이름표를 깠어요. 이거는 뭐 인터넷 다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초선 의원들도 지들 스스로 이름을 다 깐 겁니다. 다음번에 공천 때 니네들은 이제 이 당원들의 이 기억 내리에서 이걸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지 하려고 하면 미친 듯이 당을 위해서 또는 개혁을 위해서 싸우든가 아니면 미리 짐 싸고 딴 일 알아보는 게 나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1인 1표제 이루어졌고요. 이제 당 통합은 못했습니다만 지선 위한 공천위원장이라든지 무슨 전략 공천 이런 거 이거 없이 정 대표가 당원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지역 당원과 권리당원들의 100% 투표에 의한 공천 룰을 저는 조만간 발표를 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까지 또다시 단체 행동이나 반발을 들고 일어선다고 치면 그때는 진짜로 당원들한테서 몰매를 맞을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이제 그렇게 못할 거거든요. 저기 들고 일어나는 거는 니들이 끝까지 당원들 상대로 싸워보겠다는 거다. 오케이, 우리 그 싸움? 우리 그 도전 받아줄게. 공천 때 두고 별투 봅시다. 신청 받아주마. 근데 제발 앞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을 팔아먹는 수식어 넣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이러면서 모임. 이딴 식으로 하지 마라. 대통령 팔아먹지 마라. 정청래 공격했던 그 스피커들이 지금 돌아 나와가지고 지금은 개혁에 힘을 써야 될 거고 대통령 법안 민생 법안들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때 아닙니까? 이러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과거의 발언을 묻어버리려고
지금 이지라를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니들은 속셈을 다 들켰다니까요. 이렇게 당원들 무시하고 지들끼리 헤쳐먹는 거를 해서 당대표가 될 수 있을까?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 소갈딱지만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 아니, 그리고 아무리 우리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동지의 언어로 싸워야 된다. 싸우더라도 선은 넘으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서로 간에. 그런데 너무 이번에 선을 선을 많이 넘었어요. 너무 사장 많이 욕을 넘었어요. 대놓고 했습니다. 사장은 모질이야. 우리 뽑아준 것도 모질이고 탄핵시킨 것도 모질이고 그리고 그 이재명 뽑은 것도 지지자는 모질이야. 그 지지자 하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도 뭐 멍청이들이야. 걔네들한테 뭘 물어봐. 물어보면 의원들이 우리 극단 행동할 거야. 봐, 이거 연판장 있어. 61명. 하려면 해봐, 정청래. 이지라를 하는 바람에 이제 앞으로 당의 전선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게. 관련해서 근데 이제 반대파들은 신났어. 그래가지고 막 지들끼리 페이스북에 이겼다고. 이겼다고. 눈치도 없어 이 새끼들. 이 새끼는 눈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여론조사를 봐도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 조국혁신당 지지자들 거의 한 60-70%가 합당을 찬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합당 찬성의 이유가 조국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조국 혁신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범보수 그리고 좀 더 큰 선거 합장을 이기려고. 위한 거. 선거 이기려고. 일이라도 더 이기기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알기 때문에 그걸 지지한 거지. 선호도 조사로 해갖고 돌리잖아요. 나도 조국 싫어. 나도 성비위당 싫다고. 하지만 전략적으로 필요할 때는 받아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거라고 그냥 정치가 그런 거라고 받아들이니까 참고 있었던 건데 그쵸. 그 정도의 대중적인 어떤 지성과 이와 관련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당원들은 중우주의로 뭐라? 또 이제 선거에 이제 지게 되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책도 당연히 상처를 입을 수밖에 이게 안 추진력의 돼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선거에 없어요. 지면 그래서 이번 결과를 그것도 인해서 안 돼. 사실은 또 하나의 그동안 없던 변화, 송 작가 TV나 저 개인적으로는 또 없던 견해가 생겼습니다. 솔직히 저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꼬라지들을 보니까요. 우리가 차기 세대, 그러니까 차기 당대표를 할 만한 사람이라고 봤던 놈들 중에 진짜로 공익적인 어떤 당을 위한 선당 후사할 수 있는 놈은 한 놈도 없었어요. 정말 어리석고 한치 앞에 있는 탐욕 때문에 다 차려진 밥에 재를 뿌리는 정말 모지리 같은 놈들만 지금 우리 당의 중진이고 중역이고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있더라는 거죠. 아니 근데 또 선수 높은 사람들은 또 좀 가만히 있었어. 애매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애매한 것들이 선배들 제끼고 후배들 끌고 가고서 지가 행동대장 하다가 넘버원 한번 먹어보겠다고 했다가 지금 된통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모를 줄 알았지. 숨어서 뒤에서 뒷조정하면 모를 줄 알았겠지만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당원들은 엄청나게 정치의식 수준 자체가 차원이 달라요. 높아요. 국진당 당원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옛날 방식으로 대충 하면 당원들이 우리를 믿고 지지해주고 웃기는 소리 하들들 말아요. 뭐 3개월만 지나면 아유. 니네가 지금 이번에 했던 짓거리들이나 또는 뒤에서 했던 수작질들 다 잊어주고, 그래도 그래도 김민석밖에 없지, 박찬대밖에 없지, 그동안 대통령이랑 같이 하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걸로 넘어갈 수 있는 선을 넘었어. 이건 니들이 먼저 넘은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을 하려고 하면, 과거에 있는 잘못을 덮거나, 그게 아닌 척 해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더 열심히 과거의 실책을 만회할 수 있을 만큼 뭔가 개혁적인 부분 안에서 노력을 하거나 그에 대한 성과를 못 보여준다고 치면 이거는 후단협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배신이야. 근데 민주당 역사에서도 당원들 개무시하고 지맘대로 대선 후보 올리려다가 망한 케이스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당원들이 다 이겼어요.
그거를 지켜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예전에 오바했을 때, 그 대선 경선에 나와가지고 막 욕먹었을 때, 그때도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반성하고 사과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김민석도 김민석도 총리는- 사과해서 받아줬고 이현주도 사과해서 받아줬어요. 하지만 지금하고 또 이 짓거리를 하는데 우리가 또 받아줍니까 얘네들을? 또 사과해야 돼. 그렇게 응? 되면. 그러면 결국은 기회 또 사과해야 없어. 된다. 근데 사과할까? 악어 사과라도 해봐 지금. 지금 뭐 매불쇼 나온 거 제가 봤는데 안 될걸?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야, 아. 난 너무 웃긴 게, 아니, 당원들한테 설명할 생각을 안 하고, 유명한 유튜브 나가서 얘기하면은 그게 면죄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거기서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한 것도 아니야. 두루뭉술 넘어갔어요. 그렇게 난 두루뭉술 좀 이해가 넘어가는 거 안 당원들이 돼요. 모를 것 같아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 사고 쳐놓고 그 유명한 데 나가가지고 조금 낄낄거리고 약간 포장하면은 그 일이 없었던 게 되거나 또는 굉장히 다른 일로 포장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당원들을 얼마나 무시하면은. 예, 무시하는 아무튼 민주당의 내분 사태는 이걸로 일단락 됐습니다. 뭐 새로운 이슈가 생기기 전에 이걸 다시 파묘해갖고 꺼내서 입에 올리는 의원들은 스스로 정치 생명을 끊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짓은 안 할 걸로 보여지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번에 얻은 게 있다면 당원들의 신념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에 대한 신의는 우리가 지켜냈다고 봐지는 거고요. 정청래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저 반드시 이 단서를 붙입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임기 8개월 동안에 정청래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겠구나. 역시 이 길로 가는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8월 달에 뭐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후보가 올라오고 어떤 후보가 경쟁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 정청래도 다시 재출마를 하고 정청래를 이길 수 있을 만한 희생정신과 애당심과 그리고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정책에 대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후보가 나오기 전이라고 하면 정청래 연임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는 사태가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는 확인이 됐다고 봅니다. 물론 잘 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같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유튜브에 그런 게 올라올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자기가 진짜 친명이다. 내가는 대통령하고 이러이러한 것도 하는 사이다. 목욕탕도 가고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이런 별 씨잘데기 없는 얘기들을 다 하면서 자신이 친명인 걸 주장하려고 할 거예요. 그거를 언론에 가서 소일거리로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정책을 갖든 법안이 됐든 아니면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든 입법이라든지 대야투쟁을 통해 가지고 일하세요. 일을 해서 증명을 하라고. 일 좀 하시라고요. 인기 투표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말로 하지 마시고 쇼츠로 내보내지 마시고 유튜브 방송으로 내보내지 마시고 일을 하시면 돼요. 일. 일하겠습니까? 뭐 나와가지고 최고위원 자리 다 집어치우고 선거 나와가지고 선거가 뭐 중요하냐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지. 뭘 선거가 중요해서 최고위원장을 던지고 나간 놈이 참. 개파 모임에나 찾아다니고 정작 선거운동을 하나도 안 하는 데다가 나중에 와서는 선거야 대통령이 잘하는데 저절로 되는 거고 당내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래놓고 지금 와갖고 아닙니다. 우리 당은 그냥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준호야 웬만큼 해라 웬만큼.